요즘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점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홈 피트니스입니다. 특히 하루 15분이면 충분하다는 심플한 피트니스 루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 15분의 시간을 내어 홈 피트니스 루틴을 실천한 한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민수는 매일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될 정도로 지쳤습니다. 체력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헬스장에 가기에는 시간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로부터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홈 피트니스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큰 기대 없이 시작한 루틴이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갓 깬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목 뒤를 천천히 돌리고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런 뒤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몇 번 반복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코어 근력을 키워주는 플랭크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30초 버티기도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덧 1분을 거뜬히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수는 유튜브에서 찾아본 간단한 스쿼트 영상들을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 스쿼트는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전신을 단련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는 매일의 스쿼트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를 통해 민수는 자세 교정과 함께 편안한 착좌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15분의 루틴이 몸에 배게 되자 민수는 몇 주 뒤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거울 속에서 보이는 민수의 체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허리 둘레는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15분의 홈 피트니스 루틴은 민수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넘어 이는 민수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할 수 있었냐고. 민수는 대답합니다. 작심 3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걸 365번 하면 작심 365일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작은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변화를 이뤄낸 민수의 이야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움직임도 꾸준함이 뒷받침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그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일 15분 작은 변화가 쌓여가는 일상이 결국 큰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시의 번잡함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나는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빠른 생활 속도와 영양가 없는 끼니들이 나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자연 치유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농장이었다. 그곳의 농부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자연 식품 목록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중 첫 번째는 한국인의 찬장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였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농부는 마늘을 추천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강력한 항균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생마늘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 더욱 효능이 좋다고 했다. 세 번째는 생강이었다. 동양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감기라든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생강을 활용해 왔는데 이는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된 바 있는 효과라고 했다. 생강은 또한 소염 효과가 있어 신체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로 소개받은 것은 시금치였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시금치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높이고 체내의 염증을 감소시켜준다. 그 신선한 초록빛 칩들이 자연의 힘을 그대로 품고 있는 듯했다. 다섯 번째는 베리류.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와 라즈베리였다. 항산화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작은 알갱이들 속에 숨겨진 자연의 힘이 너무나도 신비로웠다. 농부는 6번째로 요거트를 언급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들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이었다. 아침마다 신선한 요거트 한 그릇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7번째로는 녹차가 있었다. 카테킨이라 불리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 녹차는 자연이 준 선물 같은 존재였다. 매일 아침 부드러운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면역력 강화는 물론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8번째로는 고구마였다.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고구마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달콤한 맛과 포슬포슬한 식감은 나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즐거움이 되었다. 9번째 식품으로는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진 버섯이 소개되었다. 특히나 표고버섯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연의 일부인 버섯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오렌지였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는 면역력 증강에 있어서 클래식한 도움을 주며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은 특히나 아침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이 목록들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자연이 준 이 풍부한 자원들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나의 식탁에는 언제나 이 면역력 강화 식품들이 자리 잡았고 나는 점점 더 나아지는 건강 상태와 함께 자연 치유의 진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봄날 아침 영희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된 영희는 건강검진을 예약했고 의사는 그녀에게 몇 가지 중요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영희에게 비타민 D, B12, 철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에 비타민 섭취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돌아와 비타민에 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희가 조사한 것은 비타민 D였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햇볕을 통해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선크림을 자주 사용하여 비타민 D 결핍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잠시라도 산책을 나가 햇볕을 충분히 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희는 비타민 B1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중요하며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들이나 비건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알고 놀랐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주로 채식으로 식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과 보충제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희는 철분의 중요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철분은 체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철분 결핍은 빈혈을 유발하며 이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희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기 위해 시금치, 적색 육류, 콩류 등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식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몸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정보를 얻기 위해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타민과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서울의 번잡한 도심에 사는 은혜는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회사의 업무 스트레스와 긴 출퇴근 시간으로 이내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녀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을 배우게 되었다. 먼저 은혜는 자신의 수면 환경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침실을 어두운 색의 두꺼운 커튼으로 바꿔 빛을 차단하고 차가운 색의 간접 등을 사용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잠자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구매했다. 밤마다 잠에 들기 30분 전에 전자기기를 멀리 두는 것 또한 그녀가 새로 익힌 습관이다. 처음엔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으로 그 시간을 대신했다. 이러한 변화는 은혜에게 큰 전환이 되었다. 은혜는 또한 더 나은 수면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났다. 이러한 일정은 주말에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가지게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신체 내부의 생리적 리듬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언제나 아침에 햇빛을 쬐며 산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의 생체 리듬이 더욱 잘 맞춰졌다. 은혜는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커피와 녹차를 좋아했지만 오후 2시 이후로는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차로 대체했다. 처음엔 업무를 하면서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몸이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집중력과 에너지는 저녁까지 유지됐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이 운동은 신체의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요가를 하며 심박수를 낮추고 심신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은혜의 이러한 변화는 천천히 그녀의 수면의 질을 높여주었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되면서 그녀의 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워졌고 업무 효율성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녀는 마침내 건강한 수면 습관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느냐를 깨달았다. 이후 그녀는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팁을 전파하며 사람들과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불면증을 스스로 극복한 경험은 그녀에게 큰 자랑거리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